예, 13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12주차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이번 12주차 문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 없죠. 간단한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13주차에서 배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있죠. 삼각함수에 대한 거는 뭐 배운 내용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이제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수 로그 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잘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그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뭐 요 x 옆에 뭔가가 이제 이렇게 들러붙는다든가 또는 y에서 뭔가가 또 이렇게 들러붙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그림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형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렇고 로그도 뭐 똑같습니다. 로그도 y는 로그 뭐 여기 밑에가 이제 1보다 큰 그런 값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평행 이동을 또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y축으로 또 뭔가 했을 때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거 뭐 똑같습니다. 또 요 밑에 있는 미수가 0하고 1 사이에 딱 걸려 있을 때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평행 이동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칭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이거죠, 그죠? 요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요 형태에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뭐 어찌됐든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y는 2x라는 가장 요 2x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요런 형태의 이제 그림에서 여기에 이제 1 지나가는 그런 값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값만 잘 찍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쪽 y축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 올라가는 게 이제 정확히 잘 보이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은 올라가는 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 이제 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얼마라는 요 값만 잘 얘기해주면 됩니다. 요 값이 어디서 나오는 값이에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x가 0이면 2의 마이너스 1승. 이놈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표현해주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y는 2x 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 형태의 그림이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던 놈이 여기 1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요 y는 여기라는 요 값에서 이렇게 쭉 붙어서 내려가지 않고 쭉 붙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한 칸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점근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y는 1.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점근선을 좀 뭐 그려주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그런 수학이라고 이제 뭐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통신이라는 걸 배우기 위한 수학을 배우는 거라서 이렇게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요거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서 이제 간다. 단 이 그림이 밑으로만 쳐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뭐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려주면 제일 정확한 거고 안 그려줘도 뭐 크게 뭐 그냥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대칭에 대한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그런 문제죠.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로그에 대한 기본 형태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이거를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라 하는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로그 2의 1 마이너스 로그 x 그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앞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로그 2의 x라는 요 그림을 가지고 대칭을 시키는 뜻이죠. 마이너스가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마이너스가 x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y, 전체 y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로그 2의 x라는 그림을 그려요. 여기가 1보다 크면 항상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그림인데 얘는 여튼 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 2의 x라 그랬고 요게 0과 1 사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머릿속에 놓고 이제 요게 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축으로 대칭을 시켜라. 여기가 x축이니까 대칭을 시키면 이제 뭐 요거의 대칭은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대칭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대칭의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은 로그에 대한 거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요 그림을 그려주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려놓죠. 로그 2의 x. 그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이 y는 로그 2의 x인데 여기가 얼마를 지나갈까라는 거 알고 싶으면 x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y가 0이 될 때의 x값이 뭐가 되겠느냐. 뭐 당연히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인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값이 이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아마 3을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를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된 식에서 y가 0되는, 요게 0되는 x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찾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요거를 지수로 이제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놈이 지수에서도 밑으로 가고 0승은 x 빼기. 그죠? 그래서 1은 x 빼기 2니까 x는 3이에요. 여기가 3이다 이거지. 요 값은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그려주려면 요 놈이 이제 x는 2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x는 2죠. 요 값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선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안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 뭐 그래도 점수는 뭐 제가 그린 거보다는 조금 덜 주겠지만 뭐 하여간 점수는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얘가 1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림이 1로 넘어가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평행 이동 그리고 대칭 그런 개념의 문제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됐죠. 이제 그 다음에 2번은 뭐 2번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60분법이 이제 이렇게 몇 도라고 돼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이제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 라디안으로 돼 있는 이 호도법을 60분법 각도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얘가 이제 라디안이고 이거는 이제
각도 60분법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각도를 구하고 싶으면 1도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걸만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도라는 게 여기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계산이 돼 가지고 몇 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5, 6, 30, 5, 35. 5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라디안으로 바꾸면 되고요. 라디안으로 돼 있는 거는 1라디안이 얼마인지를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1라디안. 이게 라디안이라 그랬으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2라디안이니까 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360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파이분의 360. 네, 파이분의 360. 그러면 이제 요 값 바꾸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파이분의 360도죠. 아이고. 요거는 이제 됐고요. 이제 요거 바꾸는 거는 뭐 금방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일반 각도잖아요. 아니면 일반 라디안인데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5도가 뭐 몇 라디안이냐 뭐 이런 거는 45도는 4분의 파이 뭐 이런 거 금방 알잖아요. 30도는 6분의 파이 이제 그런 거 알지만 이런 값도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문제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우리가 뭐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3번. 부채꼴에 대한 거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부채꼴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고 뭐 이런 이제 뭔가 이러한 이제 부채꼴이 사실은 있는 거죠. L 값이라는 거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풀었으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세타랑 S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공식이 L 값은 R 세타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보니까 L 값도 알고 있고 R 값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타는 얼마냐? 세타는 2죠. 이게 각도가 아니니까 뭐 2라디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요거는 사실은 뭐 생략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라는 값은 뭐 2분의 1 뭐 RL 가지고 해도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해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할까요? R 값이 3이고 L 값이 6이니까 그래서 뭐 9다. 이제 1번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2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죠. 부채꼴의 둘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둘레가 8cm라는 뜻이에요. 넓이 여기가 이제 4라는 뜻이고, 그죠? 4cm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체가 8이다. 그러면 여기랑 이제 길이를 표현해 주는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이 전체가 8이라는 걸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전체가 8이면 내가 이제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만약 쓰면 당연히 여기가 R이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전체가 8이니까 8 빼기 2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써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뭔가 수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면적에 대한 거가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요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요 공식을 이용해서 S라는 값이 4니까 4는 2분의 1, 그 다음에 R 그대로 써주고, L 값은 요게 L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서 R 값을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 요거 일로 넘기면 8은 요거 이렇게 해주면 8R 마이너스 2R 제곱. 그래서 저쪽으로 다 넘기면 2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은 제로. 그래서 뭐 또 2로 나눠줄까요? 이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이제 완전 제곱되는 꼴이죠, 그죠? 요거 여기로 들어갔죠? 또 요거의 반이 여기로 이제 반이 2잖아. 2가 여기로 들어가고 곱하기 2가 있죠, 그죠? 그 얘는 이런 꼴이다. 이런 건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R 값이 주어졌네,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중심각의 크기네. 이제 R 값은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요거 구하는 거는 뭘로 할까요? 뭐 L은 R 세타 이걸로 할까요? 이게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R이 2니까 요 값이 얼마인지 알겠네. R이 2니까 이게 4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4라, 이게 4죠. R 값은 2가 돼. 따라서 세타는 2 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됐어요. 요 4번 문제는 이제 뭐 또 제가 바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최대값하고 주기 구하는 거는 이제 말씀을 잘 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y는 a 뭐 sin ax라는 이런 이제 뭔가 가장 기본형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은 요 놈에 대한 그 양수값, 그죠?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주기 값은 요 x 앞에 있는 그 놈 값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은 최대값은 얘는 3이 되겠죠, 그죠? 주기는 4분의 2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뭐 간단히 나옵니다. 평행 이동이 x축으로 30도만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서 주기하고 최대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그대로 얘는 1이 되는 거고,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그 값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x 앞에 있는 값이 1이니까.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이 주기가 바뀌는 거나 뭐 최대값이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주차 문제는 이 정도로 이제 푸는 걸로 하고요. 예,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마지막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놈이 있어도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 주기는 바뀌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좀 간단히 풀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여기 안 풀었었어요. 그죠? 예제 1번 문제를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림을 그리라고 좀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sin x라는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서 x축으로 60도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당연히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주기는 또 x 앞에 1이니까 2파이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우리가 그림은 항상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최대값과 주기가 얼마다 뭐 이런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이쪽으로도 다 막 이렇게 쭉 가는 거지만 네, 그런 표현을 해주면 제일 좋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x축으로 60도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0도 있는 놈이 60도 뭐 대충 여기가 180도니까 90도 한 뭐 요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360도에서 또 60도 더한 값을 써주면 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이제 출발하는 값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여기는 360도에서 60도 더해가지고 뭐 420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얘는 뭐 이 그림은 단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이, 사인이라는 그림이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최대값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주기만 바뀌는 거죠. 요 주기값이 뭐가 되냐면 2분의 2파이니까 2분의 2파이면 파이죠. 이게 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림이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요 값이 이제 2란 뜻이겠죠. 주기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2파이다. 뭐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얘를 2를 밖으로 뽑고 나서 평행 이동하는 거를 봐야 된다. 그렇죠? 평행 이동한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요 값이 0이 되는 x 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 값이 얼마냐면 3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60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sin 2x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도만큼 이동하면 되죠. sin 2x에서는 바뀌는 게 뭐예요? 주기만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에서 30도만큼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도라고 써주고 또 여기 뒤에 얼마 써주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뭐 최대는 당연히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그림이나 최대 최소 정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이제 조금씩 내용이 약간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특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사사분면에서 이제 부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예, 근데 뭐 복잡하게 뭐 써있지만 뭐 이거죠. 뭐 1사분면은 다 플러스고 2사분면은 사인. 그죠? 요거는 다 플러스고 얘는 사인만 플러스고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부호 판별할 때 이제 상당히 요긴하게 써 먹을 거예요. 이거는 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울 때 뭐 어떻게 외웠어요? 뭐 all 산타 크로스 뭐 그렇게 외웠어요? 뭐 아니면 이게 뭐 얼싸 안고 이게 이제 묵음이라고 해서 얼싸 안고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튼 요 사사분면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는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표현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요 세타라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굉장히 보기도 좀 부담스럽죠. 뭐 이 계산을 또 어떻게 되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이런 거를 밖으로 뽑아내자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면 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서 나가는데 코사인은 이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부호가 또 이렇게 사인처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보면 한자로 이게 뭐예요? 왕자죠, 왕. 그죠? 왕. 네, 그래서 요 부호 판별하는 거를 왕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공식이라니? 왕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왕의 공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만든 뭐 그런 건데, 예, 근데 여하튼 얘는 왕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밖으로 뽑아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이런 게 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이게 또 기초 공식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그런 이제 공식인데요. 사인이라는 이 값이 세타가 이제 요거는 뭐 0부터 90도 각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이제 뭐 예각이라잖아요. 예각. 그런 각인데 그 90도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으면 이게 바뀐다 이거죠. 그죠? 사인도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도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90도가 이렇게 껴 있으면 이게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호가 뭐 꼭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도 이게 다 이렇게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동심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내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90도. 여기가 이제 세타. 그럼 여기가 A라는 길이가 있고 B라는 길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의 이제 사인 세타 값은 사인이 이거잖아요. 그죠? A분의 B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90도를 회전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놈이 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고 요 길이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쪽으로 90도를 돌려봤을 때 A분의 B라는 이 값이 A분의 요 B가 이게 뭐가 돼요? 코사인 값이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 코사인인데 각도도 요게 세타니까 요 각도는 뭐가 되겠어요? 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요게 90도니까 이제 요 두 개 합쳐서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라는 값은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오른쪽이 같으니까 왼쪽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타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라고 하면 코사인은 뭐가 돼요? 60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거 우리 공식 외울 때 얘기했잖아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인데 코사인 60도도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90도로 이렇게 돌리면 사인 값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여기서 180도를 얘를 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세타가 돼서 180도를 돌렸을 때는 A분의 B 뭐 이렇게 여기가 B죠. 이거는 똑같아. 그렇죠? 이제 부호는 좀 이따 생각하고 이 크기 값이 똑같다 이거죠.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간다 이거지.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0도를 돌리면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이 코사인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90도가 그러면 여기 270도 돌아갔을 때도 270도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바뀌겠죠. 그죠? 270도도 얘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90도만큼 플러스가 되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던 어쨌든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황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호가 뭐가 되느냐 이런 거는 아까 올 산타크로스 얼싸 안고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면 지금 부호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일단 90도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었죠. 부호는 뭐냐? 요 각도가 2사분면이죠. 그죠? 세타가 예각이니까 1사분면에 걸려있는 놈이 90도를 더해주니까 2사분면을 넘어갔어. 이러면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다 이거지. 그렇게 부호를 판별해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에 대한 건데 지금 일단 90도니까 사인으로 바꿨고 부호는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게 지금 2사분면인데 2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얘도 지금 2사분면의 탄젠트니까 탄젠트가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파이로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사인으로 나가고 이 부호는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죠. 3사분면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바뀌는 거와 부호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 준다. 이거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뭐 박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플러스로 돼 있지만 뭐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이제 요 값이 짝수가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죠? 4다 그러면 2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짝수가 돼 버리면 뭐가 돼요? 짝수가 되면 삼각함수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홀수가 될 때는 바뀐다. 그리고 이제 그 부호에 대한 거가 이제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부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요 값이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부호를 판별해 주면 된다. 이건 뭐 아마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